허리랑 무릎이 아픈 이유, 정말 관절이 망가져서일까요? 제가 진료해온 수많은 환자들 중 3일 만에 걸음걸이가 달라졌다고 말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건 단 하나, 딱 이 세 군데를 매일 문질렀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진호입니다. 오늘도 어딘가 쑤시고 저리고 걷다가 주저앉고 싶으신 분, 이 영상을 우연히 클릭하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주사도 맞아봤고 도수치료도 해봤고 약도 먹어봤는데 왜 나는 여전히 아프지? 이젠 나이 탓인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체념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통증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놓치고 있는 딱 세 가지 지점 때문에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세 곳은 모두 여러분 스스로 손으로 닿을 수 있는 부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25년간 수많은 관절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허리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 세 가지와 딱 5분만 투자해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는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함께 만들어 온 실전 치료법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허리가 너무 뻐근해서 아침마다 몸을 일으키는 것도 힘들어요. 무릎은 계단만 보면 아예 움직이기가 싫어요. 어깨까지 올라오니까 이젠 그냥 살기가 싫어요. 통증은 몸이 아니라 삶 전체를 움켜쥐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통의 시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어깨, 허리, 무릎이 동시에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허벅지 앞쪽 근육이 말도 안 되게 뭉쳐 있습니다. 이걸 그냥 피로 누적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허벅지 앞쪽에는 대퇴직근과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골반과 무릎을 동시에 연결하고 있어서 몸의 상하체 균형을 동시에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쉽게 말해 허벅지 앞은 우리 몸의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 특히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일하는 직장인, 하루 종일 주방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 운전대를 오래 잡는 기사분들, 이런 분들은 허벅지 근육이 거의 돌덩이처럼 굳어 있습니다. 허벅지가 굳으면 골반이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가 과하게 휘고 그 결과 허리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 틀어진 골반은 무릎까지 영향을 줍니다. 무릎 관절이 정렬을 잃고 보행 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무릎 앞쪽에 쏠리는 압력 때문에 관절 연골이 점점 닳게 되는 거죠. 즉, 허리골 반무릎 통증은 따로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이모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이 어르신은 팔도 잘 들지 못하셨고 허벅지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으며 무릎은 부어 있었습니다. 팔 들면 어깨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밤에도 통증 때문에 자다가 자꾸 깹니다. 이미 50견 진단을 받고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보셨고 치료도 다양하게 받으셨지만 결과는 늘 그때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어깨를 진찰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만 주무르면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허벅지 앞쪽 여기부터 풀어야 합니다. 당황하셨죠? 선생님, 저는 다리는 멀쩡한데요? 하지만 제 설명을 들으신 뒤 해보겠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아침 저녁 5분씩 허벅지 앞쪽을 손으로 눌러가며 마사지 하셨습니다. 처음엔 별 느낌이 없었지만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팔을 들어도 전보다 통증이 덜하다는 걸 느끼셨고 일주일 후엔 팔을 들어 머리를 감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선생님, 어깨보다 먼저 좋아진 건 허리였어요. 허리가 안 아프니까 무릎도 덜 당기고 무릎이 덜 아프니까 걷는 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한물리의학회 논문에서도 허벅지 앞 근육이 굳은 고령층에서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재활의학 저널에서도 장요근 스트레칭만으로도 요통과 무릎 통증이 평균 30% 이상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골반뼈에서 무릎까지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딱딱하게 뭉친 부위를 찾으세요. 그 부위를 엄지나 주먹으로 좌우로 문지릅니다. 하루 5분.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이제 두 번째, 발바닥입니다. 허리 아픈데 발바닥을 문질러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발바닥 자극이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축소판입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의 장기와 신경, 근육과 연결된 반사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족태양방광경, 신경, 비경 등이 지나는 자리이기도 하죠.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68세 박씨 어르신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고려 중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못 펴겠어요. 매일 지팡이 없으면 못 걷습니다. 저는 발바닥 마사지를 권해드렸습니다. 하루 3번, 식사 후 또는 잠들기 전, 발아치 중앙과 뒤꿈치를 꾹꾹 눌러가며 마사지 하셨습니다. 3일 후 허리를 펼 때 통증이 줄었고 2주 후엔 지팡이 없이 병원에 걸어오셨습니다.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4주간 발바닥 마사지를 시행한 결과 통증 수치가 평균 2.3포인트 줄었고 보행 속도도 개선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발 마사지도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발바닥 중앙 움푹 들어간 지점을 누르세요.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동그라미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발 하나당 1에서 2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발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로 감각이 둔하신 분은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발이 차가운 분은 마사지 전 따뜻하게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몸의 아래쪽에서 혈류와 신경의 흐름을 터주는 게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릎 뒤 오금입니다. 무릎 뒤 오목하게 들어간 이 부위, 한의학에서는 위중혈이라 부릅니다. 이 위중혈은 허리 통증, 좌골신경통, 무릎 통증에 효과적인 지점으로 척추에서 다리까지 연결되는 방광경락의 주요 길목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조씨 어르신은 40년 가까이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다 결국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허리 아프시죠? 무릎도 아프시죠? 그렇다면 무릎 뒤 오금을 눌러보세요. 매일 밤 5분씩 무릎 뒤를 지그시 눌러주셨고 일주일 후 아침에 허리를 펼 때 고통이 훨씬 덜하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3주 후엔 지팡이 없이 마트도 다녀오셨습니다. 오금을 자극하면 허리 근육의 긴장을 풀고 신경 압박을 줄이며 다리 전체의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한양대 의과대학의 2018년 연구에서도 위중혈 자극을 통해 허리 통증 강도가 평균 32% 감소하고 허리 굽힘 각도도 개선된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금 마사지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뒤쪽 주름이 생긴 부분, 그 중앙을 엄지손가락으로 2에서 3초간 누르고 서서히 떼는 동작을 5에서 7회 반복해 주세요. 주의사항으로는 무릎 뒤에 부종이나 열감이 있을 경우 피하시고 정맥류가 심한 분들도 부드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은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두드리거나 주무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허리는 민감한 부위라서 자극을 잘못 주면 오히려 통증이 악화됩니다. 그럴 땐 손이 닿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지점, 무릎 뒤 오금을 눌러주세요. 하루 5분 무릎 뒤 오금 마사지. 꾸준히 하신다면 허리부터 무릎까지 흐름이 열리며 몸이 가볍게 풀리는 걸 한 달 안에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각각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이 세 부위를 함께 자극하면 몸 전체의 흐름이 정돈되고 자세와 혈류, 신경 흐름까지 동시에 회복됩니다.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걸음걸이가 바뀌고 밤잠이 편해지고 무거웠던 다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 부모님, 배우자, 친구, 누군가도 똑같은 통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방법을 함께 나누고 알려주세요. 진짜 건강은 병원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습관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치매를 예방하는 약보다 강력한 뇌 자극 루틴 4가지를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기억력, 집중력, 언어 기능까지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뇌 건강 루틴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몸 그리고 마음까지도 응원하는 최진호였습니다.